안녕하세요. 김광수입니다. 네, 저는 이 원광여자고등학교에서 1시간 동안 강의를 할 수능 지리 전문가 이남승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요, 여러분과 똑같이 수험생활 보냈습니다. 5년 전은 아니고요. 그보다 조금 더 전에 수험생활 보냈는데요. 선생님은 수험생활이 여러분들처럼 원만하게 훌륭한 수험생활만 하진 않았어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업다운이 많았어요. 특히 선생님은 뭐가 좀 약했느냐? 잠에 약했습니다. 잘 잤어요. 잠을 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험생활 힘든 분도 많았는데 결국에는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전북 익산이죠. 선생님 고향은 경남 진주입니다. 익산의 인구가 30만 정도고 계속 감소한다더라고요. 이 원광대학교가 수도권을 떠나면 인구가 더 감소한다고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고향인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 진주에 있고요. 인구가 한 35만입니다. 익산보다 조금 더 커요. 진주는 아이스링크도 있다 얘들아? 없지? 예, 여러모로 익산과 진주는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여러분과 나와도 비슷한 게 많을 것 같아요.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 수험생활 거치면서 서울대 합격했던 그 학습법에 대해서, 그리고 교사생활 하면서 무수히 많이 본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 학습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선생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최고의 학습법입니다. 여러분 말입니다. 최고의 학습법은 뭘까요? 수능이 끝나면요, 정말 많은 합격 수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정말 많은 학습법이 있어요. 최고의 학습법 있을까요? 그래요. 자신감 있게 얘기해야지. 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학습법은 없습니다. 여러 많은 공부 방법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법만 있는 거죠. 내가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학습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대만의 학습법을 만드세요. 그리고 성공하셔가지고요, 그 학습법이 옳다, 내가 성공했다, 내 공부한 방법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학교에 가면요, 우리 고3들 입시 관련해가지고 도움을 주는 동아리도 많습니다. 1년 뒤에 이런 자리에서 후배들을 두고 이렇게 학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2년 뒤에 3년 뒤 될까요? 네, 여튼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 듣는 선생님을 얘기한 학습법 중에서 여러분들 취사 선택하셔서 그걸 여러분들이 증명해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내가 너희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내용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그 영화 봤나요? 킹스맨? 네! 어떻게 봤죠? 19금인데 역시 다르네. 귀 다릅니다. 귀. 자, 그리고 이제 킹스맨 안 봤더라도 이제 이걸 패러디 해가지고 이제 무한도전에서 식스맨이라고 요즘에 선발하는 그 킹스맨에서 온 겁니다. 킹스맨 명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스파이가 아주 멋있는 액션으로 악당들을 물리치고 한 얘기를 합니다. Manner makes a man. 매너가 사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걸 잉글리시 발음이에요. 잉글리시 맞나? 영국 발음입니다. 브리티시 발음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져와서 이거에서 따와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매너가 바로 수능 대박을 만든다. 수능 대박을 위한 최소한의 우리가 지켜야 할 매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네, 두 가지 알려드립니다. 바로 이 내용과 최고의 학습법에 대해서 알려주겠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선생님 강의 듣는 사람 손 들어봐요. 와, 한 120명의 학생들이 손을 들었는데요. 선생님 EBS에서 강의를 하고 2주마다 라이브 클래스를 합니다.
라이브 클래스는 뭐냐? EBS 사이트에 정해진 시간에 접속하면 선생님과 지금 너희들 같이 내가 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는 게 라이브 클래스예요. 매번 한 몇백 명씩 듣는데 라이브 클래스 하면서 여러분 고민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메일 통해서 여러분 고민을 많이 듣고요. 여러분 우리 여고생들, 뭐 우리 여고생뿐만 아니라 우리 고3 학생들, 특히 고3 학생들 정말 무슨 덩어리일까요? 그건 아니야. 모든 사람이 지방 덩어리는 아니야. 네, 매력이면 좋겠지만, 네, 매력 덩어리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참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아요. 우리 고3들 지금 너희들 머릿속에 있는 큰 걱정이 뭐예요? 수능 또! 자. 그래, 6월 모평. 너희는 고1은 내신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네요. 보통 가면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고1 학년들은 고민이 되는 게 엑소 앨범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20가지 버전인가요? 이걸 다 사서 세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고민하고 있거나 뭐 이런 게 많은데 역시 다릅니다. 네, 맞아요. 우리 고3들은요 지금 바로 이 6월 모평에 대해서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6월 모평이 조금 남았지만 매년 봐온 학생들은요 6월 모평이 끝나고 나면 모두 다 고민을 해요. 잘 본 사람이나 못 본 사람이나 똑같이 고민을 합니다. 완전 걱정 덩어리야. 잘 본 친구들은 어떤 고민을 하는 줄 알아요? 이게 과연 내 성적일까? 6월 모평은 잘 봤는데 이게 찍어서 잘 맞춘 걸까? 수능에도 이 점수가 나올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못 본 친구들은 어떤 걱정을 하는 줄 알아요? 이게 수능 성적이면 어떡하지? 후덜덜 떨고 있는 거죠. 우리 1학년과 2학년 잘 모를 거예요. 3학년들은 6월 모평이 가지는 시험의 무게감 너희들은 몰라서 그래요. 알아? 너희들 선배의 마음을? 자, 6월 모평이 그만큼 중요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6월 모평을 치고 나고요.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 등급에 의해서 처음으로 평가원이 출제한 시험에 처음으로 모든 수능을 치는 재수든 삼수든 졸업생들 같이 해서 전국의 등급을 나눈 시험이 바로 6월 모평입니다. 그 점수를 보면 여러분들은 100%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에게 약을 조금 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본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겨울방학 고3이 되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한 내 노력에 대한 보상이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자신감을 가져요. 이 페이스 유지해가지고 9월 모평 수능까지 가십시오. 알겠죠? 하지만 자신감은 갖되 절대 자만심은 절대 안 됩니다. 왜? 이게 수능이 아니야. 6월 모평일 뿐이야. 많이 봤어요. 6월 모평에 잘 보고 수능 못 본 친구들. 왜? 자만했기 때문에 그렇지. 알겠지? 자신감 갖되 자만심 갖지 마요. 자, 그럼 못 본 친구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건 전 학년이 중학교 때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네 글자로? 무슨 승리? 예, 정신승리라고 합니다. 나는 비록 패배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패배하지 않았어. 내가 이겼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일종의 정신승리 수험생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하지만 이런 정신승리가 계속 이어지면 될까 안 될까요? 큰일 납니다. 이런 정신승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이런 정신승리도 해요. 요즘 세상에 재수는 필수 아니야? 이렇게 정신승리 하지 말라고 내 말은. 알겠지? 정신승리는 딱 한 번 6월 모평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족한 원인을 분석해야겠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6월 모평에서 성적이 나오는데 그 성적이 못 봤을 때 케이스는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 지금까지 내가 공부를 별로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그 태도를 버리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수험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한 거에 대한 태도를 버리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는 우리 친구는 열심히 공부했겠지. 두 번째 케이스가 많아요. 공부는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문제야? 네, 난 열심히 했지만 방법이 조금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요, 원강 요구에 훌륭한 교과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나 이렇게 공부하고 선생님 수업 정말 열심히 들었는데 왜 내 성적이 안 나와요? 하고 따지는 거 아니고요. 공손하게 따져보십시오. 답을 내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학습 방법, 조금이라도 어긋난 학습 방법을 똑바르게 맞춰서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9월 모평, 수능은요, 이 성적이 아닐 겁니다. 알겠죠? 꼭 고쳐나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걱정 덩어리 6월 모평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첫 번째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매너가 뭘 만든다? 다 같이! 수능 대박을 만듭니다. 수능에 대한 최소한의 매너를 지키자라는 겁니다. 수능에 대한 최소한의 매너는 뭘까요? 한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내신 시험이라고 합시다. 내신 시험. 우리 원광여고 소연이 손 들어요. 소연이. 그래 소연이. 소연이 생각해보자. 우리 소연이가, 우리 예쁘고 착한 소연이가 내신 시험이에요. 이제 중간고사 얼마 안 남았잖아. 학교 선생님한테 가요. 선생님, 나 소연이 예쁘고 착한데 나한테만 어디에서 나오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 소연아 너무 착하고 예쁘고 수업도 잘 들어. 알려줘요. 소연아, 이 문제집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출제를 하는데 조금 문제를 변형해서 낼 수도 있어. 그럼 우리 소연이는 공부를 할까 안 할까? 미친 듯이 하겠죠. 내신 시험이고 어디서 출제된다, 어디서 변형해서 출제한다는 걸 얘기하는데 왜 안 하겠어? 하지.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수능 연계입니다. 조금 내용만 달라질 뿐이죠. 내신 시험이 아니야. 학교에서 문제를 내는, 학교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문제를 내는 수능이고요. 범위가 조금 많아지고요. 어디에서 어디를 낸다라는 문제집의 양과 범위가 조금 많아지고 소연이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이 아는 것만 다를 뿐 핵심적인 내용 같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수능 연계 EBS 교재 70%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능 대박을 원한다고요? 수능의 최소한의 매너를 지키십시오. 그것은 바로요, 70% EBS 연계 교재에서 출제한다면 이 연계 교재에 있는 것은 보고 공부를 하고 수능 시험장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요. 나는요,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제발 2번씩만 꼭 보고 수능 시험장 가십시오. 그럼 점수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쉬운 얘기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실제 이걸 행하는 수험생들이 전국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나 우리 재학생, 현역들은요. 자, 그러면 EBS 연계 교재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필기할 필요 없고요. 지금 EBS에서 나눠준 자료집 있죠? 128페이지 보십시오. 1, 2, 8. 우리 학부모님들도 보세요. 128페이지. 학부모님들 안 계신가요? 대답을 왜 안 하세요? 128페이지 보세요. 예, 좋습니다. 어머님. 아주머니 들어갈 뻔했습니다. 128페이지 보면요, 진한 글씨가 연계고요, 약한 글씨가 비연계입니다. 비연계 교재까지 보면 좋겠지만 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라지 않아. 연계 교재까지만 보십시오. 연계 교재, 자 설명 들어갑니다. 큰 틀은 3개의 시리즈입니다. 첫 번째 수트, 그 다음 수능 완성 전에 인터넷 수능, 줄여서 인수라고 합니다. 국어랑 영어는 이 3개의 시리즈고요. 여기서 영어는 하나 더 붙죠? 뭐였죠, 여러분들? 고3 알잖아. 고, 영, 듣. 고교 영어 듣기가 하나 붙습니다. 그리고요, 수학과 탐구는 간단합니다. 수특, 수한 2가지 시리즈입니다. 요거는 2개를 꼭 보셔야 돼요. 우리 어머님들,
나중에 고1, 2, 고3이 되겠죠. 예, 공부 많이 했니 안 했니 뭐 이런 거 신랑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교재가 꽂혀 있는지 방에, 그리고 이 교재를 훑어봤을 때 공부하는 적이 최소한 2번은 보는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십시오.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70% 나오는 거니까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커리큘럼 이제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6월 모평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수특, 인수가 6월 모평 출제하는데 연계돼서 출제합니다. 육모 점수 잘 받고 싶은 사람들은요, 수특과 인수를 보십시오. 여기 연계해서 출제해요. 70%를요. 그리고 육모 이후에 수능 완성이 오픈합니다. 그래서 9월 모평과 수능에는요, 모든 연계 교재에서 연계돼서 출제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주의할 게 있습니다. 나는 공부를 좀 늦게 시작했어요. 고3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6월 모평 전에 수특이랑 인터넷 수능까지 공부를 다 못했어. 난 그냥 여기까지인가? 내년을 기약할까? 이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육모, 구모 잘 점수, 좋은 점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뭡니까? 네, 맞습니다. 수능까지만 내가 비록 지금 수특, 인수 뭐 쳐다보지도 못했지만 수능 전까지만 2번만 보십시오. 그러면 일정 점수 이상은 나옵니다. 특히나 우리 여고생들은 수학 조금 약하잖아요. 문과는요. 문과는 약한 게 아니라 약한데 수포자들도요. 수특에서 연계가 많이 돼요. 수특만 정말 난 수학 너무 보기도 싫어. 그럼 제발 부탁인데 수특이라도 2번 정도만 보고 가세요. 그럼 일정 점수 이상은 나옵니다. 포기하지 말고요. 알겠죠? 제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연계 교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목별 세부 내용은 EBSI 사이트 가시면 각 교과에 대표적인 선생님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선생님한테 학습법을 들으시고요. 그 선생님 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요, 공통적인 내용, 공통적으로 어떻게 하면 EBS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인터넷 강의, 인강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은요, 인터넷 강의, 인강의 선택의 기준은 뭐죠? 어느 선생님 거 들어요? 네, 이남승 선생님 거 듣습니다. 수학은요? 네. 네. 네, 영어는요? 네, 샤이니 선생님. 그리고 국어는요? 네, 윤혜정 선생님 많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의 기준은 뭐야? 친구들이 들으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들으니까? 잘생겨서 예뻐서? 네, 다 좋습니다. 다 중요한데 여러분들. 선택의 기준은 이게 되세요. 옆에 있는 얘기도 친구들 말로 중요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직접 OT를 보십시오. OT를 보고 이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하는구나. 이 선생님과 함께라면 나는 갈 수 있다. OT를 보고요. 1강, 2강 정도를 보시고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선택을 한다면 끝까지 가십시오. 완강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EBS 선생님들 충분히 믿을만 합니다. 전국에 매년 학교에서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EBS에서 시험을 봐요. 정말 엄청난 경쟁률에 의해서 선생님이 선발됩니다. 여러분들 EBS가요, 사설 인터넷 강의랑 다르게 무료라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 전국의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선발한 몇몇의 선생님들이 EBS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매년 강의를 여러분 앞에서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 중에서는요, 사설 인터넷 강의에서의 선생님들은 수능 출제하는 과정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EBS를 강의하시는 분들은요, 수능 출제하는 데도 들어가시고요, 수능 연계 교재인 수특과 수완과 인터넷 수능을 책을 직접 집필하시기도 합니다.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믿으십시오. 잘 선택하고 꼭 완강을 한다면 점수는 오릅니다. 근데 사실 완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요 조금은 불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두 번째는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인터넷 강의는요 정말 편리합니다. 어느 곳에서든 언제든지 마음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반면에 마음대로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듣다가 아 뭐야 이거 하고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특히나 EBS 강의는 더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래, 공짜라서 좋기도 하지만 공짜라서 여러분들이 부담감이 없어요. 마음의 짐이 없어요. 사설 인터넷 강의 10만 원, 20만 원 엄마한테 미안하죠. 미안하니? 미안하기도 하지만 사실 엄마가 이걸 줘요. 레이저를 줘요. 얼만큼 들었을까? 딸 완강했지? 물어보실 거예요. 경제적인 머니의 파워죠. 하지만 EBS는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EBS 선생님들 여러 번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계속 여러분들 완강까지 끌고 가려고 라이브 클래스도 하고 뭐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완강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느 선생님 강의를 듣던 상관없이 점수는 분명히 오릅니다. 정말요. 자, 조금은 불편하게 인터넷 강의를 들으세요. 학원이나 학교의 정규 수업처럼요. 매 시간 계획을 세워서 정해놓고 이 시간에 나는 이 인터넷 강의를 듣겠다. 그냥 마음대로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규 수업이다 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들으십시오. 확실히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강에 대한 매너를 지키자라는 겁니다. 매너라는 말 계속 하는데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만 하면 일정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강에 대한 매너 지키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핸드폰을 끄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정말 중요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은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핸드폰을 반드시 끄십시오. 멀티태스킹 절대로 안 됩니다. 고3들은요 1년도 아니고 우리 며칠 남았죠? 훌륭합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핸드폰을 해지까지는 모르겠어. 투지폰으로 바꾸는 것도 좋아요. 그게 문제잖아, 우리. 메신저. 그지? 그리고 검색. 그지? 얼굴책. 잠시 끊으셔도 좋아요, 여러분들. 핸드폰 반드시 끄고 하시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들 인강 들을 때 핸드폰 켜고 있는지 끄고 있는지 이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인강을 듣는다고 해서 방에서 우리 딸 아들이 공부한다고 해서 실제 공부를 하고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감 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아들 둔 어머니들 계시죠? 우리 아들들은요 뭘 하냐면요, 요즘 게임 중에 그 기능이 되는 게임이 있어요. 자동 오토플레이. 자동을 켜놓고 인강을 듣고 있어요. 그럼 얘기해요. 학교에서. 야, 너 뭐 하는 거야? 하면, 아, 선생님 전 게임 안 하고요. 그냥 버튼만 하나만 눌러놨을 뿐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핸드폰 반드시 끄고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인강에 대한 매너 지키기. 두 번째 생각하기입니다. 다소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하기는 뭐냐면요, 인강이 또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지금 이 강의와는 다르게 멈출 수 있습니다. 빠르게도 얘기할 수 있죠. 흉내 낸 거랑 조금 다른가요? 네, 멈출 수도 있고 빠르게 얘기할 수도 있고 느리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반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떤 강의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할 때 잠시 멈췄다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왜 이런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지? 한 번만 생각을 하고 들어보세요. 멈출 수 있다는 기능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항상 공부는 머리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남승 나와가지고 앞에서 또 쇼하고 있네. 또 누구 나와서 뭐 하고 있네. 이게 아니야. 알겠지? 너희들이 주가 돼야 돼요. 야, 이남승 얘기해봐. 멈춰. 다시 설명해봐. 야, 얘기해봐. 멈춰. 다시 멈춰. 다시 제대로 설명해. 다시.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 수강하는데 주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끌려다니지 말고요. 알겠죠?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세 번째, 마지막인 바로 복습하기입니다. 제대로 복습하기입니다. 여러분 TV 좋아하시나요?
선생님 참 TV를 좋아합니다. 선생님 이제 서울대 합격하고 여러 좋아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우와 서울대 합격해서 신나 여러 일들이 많았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TV는 마음대로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였어요. 이제 누구도 내 TV 시청에 방해가 될 수 없구나. 이 엄마 방해를 못 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갔어요.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숙사엔 TV 있을까 없을까? 없어. TV 살 수도 없고 왜 고학생이었으니까. 는 아니고 없었어요 TV가. 그래서 TV가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었어. 어디였냐면요 바로 세탁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본의 아니게 선생님 그렇게 깔끔한 성격은 아닌데요 옷을 거의 매일 세탁하러 갔죠. 조그만 2개 들고 가고 그래서 이 TV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TV 보다가 열심히 TV 보다가 빨래는 놓고 그냥 기숙사 들어간 적도 많고 막 그랬습니다. 자 여튼 TV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TV에서 달리고 잡는 프로그램 몰라요? 알죠. 거기서 규칙을 설명해 줍니다. 최근 내용은 야구장에서 키스타임이었는데 봤어요. 예, 고3 맞습니다. 우리 고3 맞아요. 지난주 일요일 5시에 했던 내용도 알아요. 자, 그래서 그 달리고 잡는 프로그램에서 규칙을 설명해 주는데 이 규칙 이해 못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이해합니다. 우리 드라마를 볼 때, 영화를 볼 때 이 드라마에서 여주, 남주가 얘기한 내용이 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들을 때는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 달 전에 그 버라이티 프로그램, 드라마, 영화에서 나온 내용들, 대사들 기억하나요? 당연히 기억을 못해요. 못하는 게 정상이야. 왜 못할까? 까먹는가 왜? 복습을 안 하골라. 우리는 필기하면서 그 버라이티 쇼를 보지도 않고요. 필기한 걸 반복해서 공부를 하진 않습니다. 왜? 그거는 그냥 가버리는 거니까요. 인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강의를 처음 들을 때는요. 강의를 들을 땐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왜? 이해되게 설명을 잘 해주니까, 고민하니까. 하지만 이걸 복습하지 않는다면 절대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복습의 양은 어느 정도 적당할까요? 3대 1. 뭐 스코어가 아니고 자 3대 1 정도로 하십시오. 60분 강의를 들으면 몇 분 정도 복습하라는 거예요? 아우 똑똑합니다. 20분 정도는 반드시 복습을 하십시오. 과목별로 조금 달라요. 수학 같은 경우는 직접 자기가 풀어보고 또 풀어봐야 되니까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하지만 일반적으로 20분은 반드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1시간 동안 이남승이가 앞에 나와서 떠든 것만을 지켜본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가 되셔서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능 연계 EBS 7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능은 말이죠. 수능 시험이라는 말이죠. 현역이 여러분들이 불리한 수능 구조입니다. 왜? 졸업생들이랑 다르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내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내신은요 고3 1학기 내신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신이죠. 그리고 내신도 하고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내신이 있고 불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불리한 제도야. 그냥 수시로 가고 정시는 그냥 하지 말까? 학생부로 갈까? 이 제도 왜 이딴 입시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힘들게 하는 거야? 복잡한 입시 제도 이렇게 얘기하고 끝낼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고3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제대로 공부한 적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고2 때 이제 고3이 된다고 겨울 방학 때 열심히 공부한 것처럼 아니면 고3 3월이 돼서 3월, 4월 열심히 공부한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왜? 나도 없었거든. 고3이 되면서 열심히 하는 게 정상이야. 그럼 어떡하라고요? 어떻게 이겨? 현역과 재수생을요. 여러분 졸업생들 있죠? 여러분과 다릅니다.
내신 걱정 없이 수능에만 100%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요. 또 실패를 한번 맛본 졸업생들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겠어요. 공부 시간 불리하죠. 부족합니다. 그래서 6월 모평 시험을 보면요, 처음으로 졸업생들이랑 같이 우리 현역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3월, 4월 학평에 비해서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역이 불리해 정신승리하고 그래 내년을 기약하자. 고등학교는 4년이야 원래.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제대로 공부한 적 있냔 말이야. 제대로 없어. 이제 지금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역들은요, 실력이 부족하다? 맞아 아니야? 아니야. 뭐가 부족한 거야? 네, 맞습니다. 현역은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너희들은 제대로 공부한 적이 이제 3개월, 4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6월 모평에서 등급이 낮고 내가 목표한 대학에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가 당연한 거예요. 수능 공부를 집중해서 한 적이 없거든. 고2, 1 잘 들으세요. 너희들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3 돼서 후회하지 말고. 울지 마. 내가 알려줄게. 시간은 부족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역들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실수, 시나리오가 뭐냐면요. 얘기해 줄게. 고3이 됐어. 정말 열심히 해야지. 뭔가를 보여주겠어. 수능 대박을 만들겠어. 3월 공부합니다. 3월 학평. 그래, 점수 이 정도면 쭉쭉 오르면 되겠지. 중간고사 열심히 공부해요. 내신 끝나고 좀 쉬지. 이제 졸업 앨범 찍는다 5월에. 날씨 따뜻해져 벚꽃도 펴. 슬슬 6월 모평 봤더니 점수가 꽉가강 떨어진다. 나는 안 되는가 봐. 내가 가지고 있는 수시의 학생부 전형으로 가야겠어. 거기는 졸업생들이 별로 없거든. 나는 수능 안 되겠어. 여름 때 자소서 열심히 쓸래. 자소서만 하루에 11시간씩 쓸래. 고치고 9월 모평, 여름에 그렇게 방황했는데 구모의 점수가 잘 나올까? 안 나와. 나는 역시 수시형 인간이야. 게임 셋. 정시 보죠. 90%는 실패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얘기했죠. 현역들은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요, 졸업생만큼 수능에 집중해가지고 공부한 시간이 고작 3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겨울방학 때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수능은 끝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있는 시험이 뭐라면요, 수능은 여러분 대학교 가서 대학교 졸업하고 뭐 각종 고시 시험 있죠. 고시 시험처럼 양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요, 박사학위 논문처럼 창의적인 사고력을 요하지도 않아요. 사실 수능이란 시험은요, 원래 의미는 뭐죠?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시험입니다. 하지만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수능 강사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의 수능 시험은요, 이 학생이 고등학교 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아니 70% EBS 교재에서 낸다라고 했는데 최소한의 이 정도의 노력을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요걸 묻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까지 도달하는데 우리 현역들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왜? 1학년 때 열심히 달리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자책하지 마. 지금부터 하면 돼. 모든 고3들이 다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6월 모평 점수 나온다고 나는 최저 못 맞춰. 최저도 못 맞추네. 내가 정시로 갈 수 있을까? 이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뜨거운 여름을 보내세요. 연계교재 같이 공부하면서요. 9월 모평 볼 겁니다. 그때부터는 조금 양상이 달라집니다. 수능 공부를 집중해서 8개월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11월 수능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노력한다면 수능에는요, 수능 바로 그 전날, 수능 그 당일날 아침에는 졸업생이든 전국의 고3 현역이든 똑같은 위치에 놓인다란 말입니다. 똑같은 시험장의 수험생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수능은
어려운 시험이 아니고요. 양이 방대한 시험이 아닙니다. 창의성을 요구한 시험이 아닙니다. 끝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최고의 학습법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최고의 학습법은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어떤 학습법이 최고의 학습법이다 라고 정해진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취사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생각하는 최고의 학습법은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질문입니다.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수험생 때 조금 이제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질문을 많이 안 했습니다. 아니, 그 질문을 왜 하지? 해설에 잘 나와 있는데 쪽팔려 질문하기, 나보다 공부 잘한 친구한테 질문하기 부끄러워, 같은 친구인데 라고 해서 질문을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일정 이상의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나보다 공부 잘한 친구에게. 그랬더니 점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항상 한두 문제씩 틀리던 수학이 이제 다 맞기 시작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친구가 질문하면 잘 받아주세요. 친구의 질문을 답하면서 내 실력이 느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 질문해.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이 좋은 학교의 이 훌륭한 선생님들한테 끊임없이 가서 귀찮게 공손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BS 사이트로 오십시오. Q&A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정말 전국의 각 교과의 최고 전문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활용하세요. 공짜입니다. 왜 활용을 안 해요? 질문을 끊임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고 반드시 내 것으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알겠죠? 질문이 공부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수업입니다. 우리 학생들 이런 고민 많이 하죠. 선생님 몇 시간 도대체 자야 될까요? 여러분 몇 시간 잡니까? 6시간, 5시간, 4시간, 3시간이요? 없습니다. 3시간. 몇 시간 잠을 자야지 가장 효과적일까 생각하기 전에요, 이걸 먼저 생각하세요. 몇 시간을 자면 내가 낮 시간 동안에 학교에 와서 수업 시간에 졸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기준은 내가 몇 시간 자는지가 아니라 내가 낮 시간 동안 안 졸고 100% 집중하면서 깨어있을 수 있는가, 요게 핵심입니다. 요거에 맞춰서 여러분들 잠 시간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12시간 자면 안 되겠죠. 고3들은 6시간 기준으로 해서 낮 시간 동안에 졸음이 온다면 조금은 30분 정도는 더 주무셔도 됩니다. 그리고요, 점심시간이나 짜투리 시간을 통해서 조금 잠을 쪼개서 자세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졸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 물을 떠다 놓고 물을 먹던지, 아니면 선생님은 이걸 많이 했어요. 귀 있죠, 귀. 귀에 우리 오장육부가, 우리 몸의 전부가 다 연결되어 있대. 귀 만져봐봐. 친구 귀 만지지 말고. 그럼 안 돼. 자기 귀만 만져요, 자기 귀만. 자, 그래서 귀가 딱딱하다는 것은 건강이 조금 안 좋다라는 거야. 되게 아프지? 말랑말랑해 좋아. 애기들은 정말 말랑말랑하거든. 건강하잖아. 잠도 깨고요, 건강도 해줘요. 우리 여고생들 자리에 앉아있으면 소화기가 문제되잖아. 이것도 잘 활동해요. 밖에 나가야 돼요. 화장실 가서. 자, 여튼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졸지 않는 시간을 주무십시오. 그리고 졸음이 오면 어떻게든 깨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이 자세입니다. 여러분요,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앉아있는 친구도 있어요. 지금 우리 원광여고 학생들 이렇게 앉아있는 친구가 저기 뒤에 착 일어나네요. 좋습니다. 이 앉아있는 자세가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 대학교,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할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멀어집니다. 올바른 자세는요,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엉덩이를요, 등받이에 딱, 엉덩이를 안 닿네요. 하고 이렇게 기대지 말고요, 조금 한 15도 정도 다 구부려서 전투적인 자세 있죠? 한쪽 손에 펜을 들고, 자, 얘기해봐라. 어떤 내용이든 내가 다 받아주겠다. 얘기해봐. 나를 이해시켜봐.
너 나 이해 안 시키면 내가 질문해서 너 곤란하게 만들 거야. 물론 공손하게. 항상 전투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졸음이 안 와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한 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전교 1등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졸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수능 끝나고요. 왜 수능 전에는 이런 거 물어보면 방해될까 봐. 정말 눈부신 빛나는 존재였거든요. 전교 1등만 하는. 그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왜 남성아 나도 졸지. 많이 졸리지. 근데 한 명도 안 잤잖아요. 어떻게 한 거야? 했더니 친구가 난 졸릴 때면 필기하는 척하면서 낙서를 했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낙서를 할지언정 난 졸지 않겠다라는 거죠. 손을 움직이세요. 그럼 졸리지 않습니다. 조는 것보다는 손을 움직이면서 어떻게든 잠을 깨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야 돼요.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지 여러분 성공합니다. 알겠죠? 낮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낮 시간에 자고 집에 가가지고 1시까지 혹은 1시 반까지 2시까지 1시간 30분 정도 더 공부하는 건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낮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엉덩이인데요. 왜 이런 말 했습니다. 수험생 엉덩이로 공부한다. 이 말은 뭘 뜻할까요? 엉덩이가 무거워한다. 무슨 말이야? 지방 얘기 그만해. 이 말은 뭐 노력의 중요성도 있지만요. 우리 고3들한테는요 이겁니다. 엉덩이를 잘해서 떼지 않고 최소한 2시간은 거기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 우리는 왜 공부를 하는 거지? 실전에서 잘 보려고. 실전이 뭐니?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수능에서 가장 긴 시험 시간이 몇 분이죠? 그렇습니다. 몇 교시? 2교시 100분입니다. 100분 동안 우리는 집중해서 앉아있는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연습해야 되는 거죠. 오늘부터 당장 30분, 40분, 1시간, 적어도 2시간까지는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체력과 집중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요. 총 몇 시간 정도는 한 자리에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수능 몇 시간 보는 줄 알아요? 대략 8시간을 봅니다. 제2 외국까지 합치면. 중간에 점심시간에 있죠. 근데 점심시간 때 그게 밥이 제대로 넘어가겠어? 이 소풍, 나 도시락 싸서 소풍 왔어. 우리 학교 친구도 있고 저희 중학교 때 같은 친구도 있고 졸업했던 언니들도 있네? 하고 도시락을 먹을 수 없단 말이야. 도시락 먹는 점심시간도 시험의 일부분이라니까. 우린 8시간 동안 집중을 갖다가 놓지 말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수능 시험장에서. 그걸 연습해야 되는 거야. 남은 200여일 동안에. 알겠지? 집중해가지고 8시간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르십시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전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강하다. 모의고사는 여학생이 잘 봐도 수능은 남학생이 의외로 대박을 터뜨리더라. 왜 그런 줄 알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힘드니까. 꼭이야.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지지 말자고요. 자, 마지막은 이제 머리입니다. 머리. 공부는 여러분들 머리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왜 연습을 하는 거라고 했죠? 실전에 적용하기 위해서. 수능 시험장에 우리 오픈북 테스트입니까? 아니에요. 머릿속에 가져가서 머릿속에 내용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우리 필기는 왜 하죠? 그렇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을 그 다음에 내가 복습할 때 기억해내려고 필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려고, 그러려고 단권화를 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여학생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 실수 중에 하나가 필기, 단권화는 아주 열심히 하는데 거기서 끝이야. 머릿속에 넣지 않아. 머릿속에 넣지 않으면 끝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필기 꼼꼼히 하시되 반드시 교재에 있는 내용을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십시오. 아무것도 책도 다 덮고 저녁 먹고 운동장을 걸으면서 운동을 하면서 내가 오늘 뭘 공부했지?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잠자기 전에도요. 알겠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지 진정 내가 공부를 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선생님 학습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셔가지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맨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학습법만 만들어서 바로 그대의 학습법이 최고의 학습법이다 라고 당당하게
다른 후배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6월 모평 성적에 9월 모평 성적에 슬퍼하지 말고 수능 그 전날까지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은요, 가장 답답한 게 바로 이겁니다. 6월 모평을 보고 나는 안 된다,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이만하면 됐어. 아니야. 여러분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역들은, 너희들은 지금까지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던 거지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뜨거운 여름을 지나서 차가운 북서쪽의 시베리아 계단이 올라올 때쯤에도 우린 추위에 떨지 않고 공부를 한다면 수능에서는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익산 1등을 넘어서 전국 몇 등? 1등이 될 수 있도록 원강 여자고등학교 공주님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선생님 오늘 말씀드렸던 두 가지 학습법, 그리고 뭐였죠? 수능에 대한 매너, 연계 교재 최소 2번은 공부하는 일반적인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정말 여러분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강 여자고등학교 여러분 모두 수능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남순이었습니다. 아직 1학년이라서 잘 몰랐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강사분들이 직접 와서 해주시는 거 보니까 되게 재밌고 신기했어요. 그리고 내용도 다른 입시 설문회보다 더 뭔가 와닿는 것 같아요. 끝까지 계속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고 자기의 한계를 스스로 결정하지 말라고 그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수능 연계가 70%니까 그에 맞게 열심히 그걸 반복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전에는 좀 다른 사설 강의들보다 EBS는 고리타분한 문제가 있었는데 직접 뭔가 그런 교재에 대해서 중요성, 연계성도 알고 해보니까 그렇게 얕보거나 할 그런 게 아니라 꼭 들어야 할 강의인 것 같아요.